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정보 해석, 그 다음에 반력과 단면력 산정입니다.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가장 기초적인 부재의 반력과 단면력을 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분들 혹은 전공에 좀 손을 놓았던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론 수업은 아무래도 한번 정통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테크닉적인 방법 위주로 설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만 습득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 바탕에는 전통적인 풀이 방법이 깔려 있어야 돼요. 제가 천천히 풀 겁니다. 천천히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잘 숙지해서 이론 수업 때 배웠던 그 내용과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캔틸레브예요.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예의, 반력과 시점의 단면력을 구할 거예요. 시점을 자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죠. 이때 왼쪽도 전부 다 구할 거예요. 보통 이론 때는 제가 오른쪽만 해드렸거든요. 왼쪽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왼쪽도 구할 거고 오른쪽도 구할 거고 한 개 더 할 거예요. 우리 원래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제가 자르지 않고 읽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연습을 해서 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다른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초가 좀 잘 닦여 있는 분들은 다른 수업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캔틸레브고요. 전체 길이가 L인 캔틸레브입니다. 고정 자유고요. 자, 반력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반력은 요 고정단, 여기서 이제 반력은 구조물의 강체 고정이죠. 통째로 이렇게 무너지거나 회전하거나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힘이고요. 플러스 방향은 예상 반력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예상 반력 방향. 보편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A자점 들어가서 VA. 이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답의 방향과 잘못된 방향을 가리켰다라고 하면 나중에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자, 얘는 수평력이니까 호리저널 H에다가 서브에다가 A점의 교를 따주고요. 자, 모멘트는 반시계니까 반시계라고 할게요. 시계라고 그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MA입니다. 쓸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이 총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수평력은 힘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식이 3개잖아요. 시그마 H는 0, 그 다음에 시그마 모멘트는 0, 마지막 시그마 V는 0입니다. R자임이 0이다. 이때 시그마 H는 0은 이 두 개의 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같이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 느껴 풀 경우는 없고요. 이들은 보통 세트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멘트 평형 방정식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게 보통의 순서입니다. 알겠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건 경험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식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플러스 방향을 가정해야 돼요. 얘 말고 이 식을 읽기 위한 방향. 그래서 우양력을 플러스다, 좌양력을 플러스 상관없거든요.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우양력이 플러스다라고 지금부터 식을 써볼게요. 자, 힘을 불러오는 거예요. 수평성분을 갖고 이렇게 수평력을 갖고 있는 힘의 성분을 끌어보면 얘 외에 시야를 좀 넓게 볼까요? 다른 수평성분을 갖고 있는 힘이 있나요? 힘이나 반력도 있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얘를 써볼게요. 얘하고 부호가 일치하니까 플러스 HA.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의 합력은 R자 힘은 뭐가 된다? 0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HA는 0이다 라고 반력이 구해지는 거죠. 물론 노련해지면 얘는 구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한 번쯤 직접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모멘트 평형 방정식입니다.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미질스를 풀기 위한 적절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이론상 어느 곳을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B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식을 적용시켰다라고 하면 이 VA가 미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디를 많이 하느냐? 집중화증이 가장 많이 교차하는 곳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통과하는 거예요. 거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서브에다가 A에서 R자임이 0이다 라고 써볼게요. 자, 시계 방향을 플러스 쓸까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쓸까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쓸게요. 혹여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냥 다 시계 방향 플러스 쓰세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다 시계 방향 쓰면 되는 거죠. 저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반시계 방향 플러스예요. 자, 모멘트에 해당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표시해 볼게요. 누가 모멘트죠? 요거. 요 점에서 얘가 모멘트죠? 반시계 방향 플러스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A 쓰고.
또 누구 있나요?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모멘트 발력이나 모멘트 외력만 모멘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건 이러한 분포하중이나 집중하중 또한 모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이 등분포하중의 면적이 집중하중의 크기고요. 집중하중은 작용 위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용 위치는 이 면적의 도심입니다. 도심은 무게중심 생각하면 되는데요. 얘를 갖다가 내가 손가락을 딱 댔을 때 균형이 맞춰지는 곳 있죠? 그곳이 바로 중심으로 볼 수가 있죠. 어디겠어요? 요 밑에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작용 위치는 뭐라고요? 원래는 도심이에요. 도형의 중심인데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게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 크기는 뭐라고요? 크기는 분포하중의 면적입니다. 자, 분포하중 면적 한번 구해볼까요? 밑변은 L, 높이는 얼마요? W. 암산 쓸까요? WL, 오메가 L이죠. 자, 위치는 아까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공교롭게 딱 중앙점하고 딱 일치하니까 그대로 여기 얼마 된다? 2분의 L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멘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러한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으로 바꿔준 후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모멘트의 방향은 이 점에서 현재 이렇게 시계 방향이죠. 자, 맨 처음에 나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썼으니까 이 시계 방향은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써야겠죠. 크기는 집중하중 곱하기 8 길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집중하중 곱하기 8 길이. 그러니까 WL에다가 8 길이 얼마? 2분의 L. 그리고 R자이 뭐다? 0이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구해지겠죠? 왜죠? 죄송합니다. 이게 반시계만 플러스라고 하는데 반시계니까 이건 플러스 써야죠. 그러면 구해지겠죠? 어떻게 구해지느냐? MA는 이 항을 반대편 넘겨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플러스 2분의 WL의 자승이죠. 답에서 이 플러스의 의미는 뭐냐면 맨 처음에 가정된 이 방향, 자유물체도상 이 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평형 방정식 하나 더 나오면 있죠. 시그마 V는 0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마 V 0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할까요? 아래에서 위의 방향을 지금부터 플러스로 잡아줄게요. 그럼 해당하는 미지수 누구 있을까요? 봤더니 얘 수직력 맞죠? 또 누가 있어요? 등분포하중으로 봐도 상관없고 합력인 얘로 봐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애도 또 없네요. 자, 얘는 내가 가정된 방향과 일치하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VA는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L은 0이니까 자연스럽게 V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L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반력을 지금 제가 방금 구했는데요.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문제 푸는 거고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푸는 걸 권장하죠. 아까는 평형 방정식은 모멘트식부터 먼저 쓰고 수직 반력식을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때는 수직력부터 먼저 구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분포하중을 집중하중 먼저 바꿔주세요. 그럼 오메가 L이죠. 자, 하향력에 오메가 L이 있으니까 상향력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오메가 L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선을 보는 거예요. 얘 작용선과 얘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고 우력을 만들죠. 우력 만드는 방법은 오메가 L에다가 직각거리 뭐 여기다 상관없어요. 오메가 L에다가 직각거리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오메가 L의 자승이죠. 2분의 오메가 L의 자승.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은 또 얼마가 된다? 2분의 오메가 L의 자승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처음엔 얘를 연습을 하고요. 노련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도록 계속 몇 번 써보세요. 몇 번 써볼래요? 2번만 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C점의 단면역을 구해볼게요. C점의 단면역을 구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단면을 절단해야죠. 단면을 잘라서 왼쪽과 단면을 잘라서 오른쪽을 그렸습니다. 단면을 잘라서 왼쪽, 오른쪽. 왼쪽에는요, 아까 방금 구한 반력의 결과를 제가 여기다 미리 써놨고요. 오른쪽은 여기 반력이 없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면역을 구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하는 건 단면역입니다. 단면역은 잘라서 여러분이 좌측이나 우측 적정한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이 더 쉽거든요. 저는 오른쪽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아시겠지만 잘려진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잘려진 거냐면 잘려진 부분은
왼쪽 부재에서는 이 부분이 잘려진 거고 오른쪽 부재에서는 이 부분이 잘려진 거죠. 반력과 다르게 단면력은 이미 플러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잘라진 단면이 바로 이 부분, 사람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어느 쪽이 드러나는지 먼저 봐야 돼요. 왜? 자유물체도의 정의는 그렇죠? 평면상에 드러난 힘,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이게끔 작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물체도의 정의예요. 자, 왼쪽, 오른쪽은 여기 지금 묻혀서 안 보이겠죠? 근데 어느 쪽이 좀 드러나서 보여야 돼요? 왼쪽에 드러나서 보여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단면력의 방향을 미리 그려주는 거예요. 자, 상향이니까 이렇게 상향. 충력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모멘트는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맞죠? 기호를 똑같이 수직력이니까 V. 첨자에다 여기 시점이니까 C. 얘는 FC.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MC가 되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고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왼쪽 잘린 거 보고 충력은 이게 플러스, 전단력은 시계니까 이게 플러스, 모멘트는 사랑합니다 라고 풀어있으니까 왼팔만 봐주세요. 충력, 전단력, 모멘트. 이걸 딱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평형 방정식이 0이다, R점이 0이다씩 쓰는 건 아까 좌측의 얘랑 완전 동일합니다. 해볼게요. 자, 시그마 H는 0이다. 오른쪽 우양력을 플러스로 잡을까요? 그러면 우양력 관련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충력은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것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C는 뭐다? 0이다. 마이너스 FC는 0이니까 당연히 그냥 FC는 뭐다? 0이다. 노련해지면 얘 처음부터 없다는 거 알고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시그마 V는 0이다. 시그마 V는 0이다. 자, 이번에는 상향력을 플러스로 쓸까요? 상향력을 플러스다. 모멘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향력 플러스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VC 상향력, 이거 수직력에 해당하는 거 누구 있어요? 여기 보면 얘도 수직력에 해당하고, 제가 분포하중 속지 말라고 했죠? 분포하중도 수직력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작용 위치는 얘 도심, 무게중심 여기 밑에, 여기에도 상관없네. 밑에다 놓는 게 더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크기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크기 한번 구해볼까요? 밑변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오메가죠. 이 오메가는 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W, 뭐 오메가 이렇게. 그러면 2분의 W.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부터 먼저 쓸까요? 그러면 플러스 VC. 얘는 하향력이니까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L은 0이다. 그러면 VC는 2분의 WL, 뭐 오메가 L, 그렇죠? 자, 답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맨 처음에 플러스 전단력을 가정했으니까 플러스 전단력이 맞습니다. 보통은 FM들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세트야. 왼쪽에서는 상향력을 가리킬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하향력을 가리킬 겁니다. 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 모멘트는 0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계 방향을 플러스 쓸까요? 자,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원래 어느 점에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통 집중하기 가장 많이 교차하는 부분, 경험상 요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우는 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C는 0, 시계 방향을 지금부터 플러스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누가 플러스인지 누가 모멘트인지 한번 볼까요? 요거 모멘트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 MC 딱 써주고, 또 누가 모멘트죠? 얘네들은 모멘트 일으키지 않죠?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근접해 있어서 이 점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길이가 없어. 항상 집중하중은 직각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는 모멘트 없어요. 이렇게만 모멘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는 등분파중이 모멘트를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얘 곱하기 직각거리. 직각거리는 2분의 1의 절반이겠죠. 여기 절반이니까. 여기가 4분의 1, 이쪽도 4분의 1이겠죠. 방향은 시계. 그러니까 더하기 2분의 WL의 팔 길이 얼마라고요? 여기 4분의 1은 0이다. 그러면 MC는 곱하면 8분의 WL의 자승인데 반대편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분의 WL의 자승이다. 마이너스 의미는 뭐라고요? 위로 볼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재를 위로 굽게 한다. 플러스는 볼을 아래로 굽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결과는 왼쪽에서 구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여긴 지우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을 봐주시고요. 왼쪽을 보고 마찬가지로 잘라진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자유물체에서 플러스 방향 단면적을 먼저 그려줘야겠죠? 자, 아까 그 사람 소환해서 자,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에요. 왼쪽은 가려서 안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이 눈에 보이고 있겠죠? 자, 접어서 보면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첨자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 C점이니까 VC, FC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위에다 쓸까요? MC 이렇게 쓰고 준비 끝.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시그마 H는 0 해볼게요. 우양력을 플러스다라고 쓰면 있나요? 아까 반력도 없다라고 해서 반력 고정다이라고 했지만 이 결과가 아까 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FC는 뭐다? 0이다. 자, 두 번째 시그마 V는 0으로 할게요.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보편적으로 좋다는 얘기지. V는 0. 자, 이번에도 상향력을 플러스 쓸까요? 그럼 수직력에 해당하는 애 누구 있죠? 우선 여기 반력과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VC와 하나 더 있죠? 얘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반력부터 먼저 쓸게요. WL. 그 다음에 등음파준부터 해줄까요? 등음파준 순서대로. 얘를 갖다가 작용 위치는 요점. 2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1. 여기도 얼마요? 4분의 1. 크기는 얼마라고요? 얘 면적이니까 오메가에다가 W에다가 2분의 L을 곱하면 2분의 WL. 자, 그러면 합시다. 자, 상향력을 플러스 썼으니까 얘는 오메가 L, WL. 얘는 하향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WL. 또 누구 있나요? 여기 있다. 이거 그렇죠? 하향력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VC는 0이다. 자, 그럼 VC가 넘어가면 VC는 나머지가 정답이겠네요.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WL. 플러스 의미는 뭐라고요? 단면에서 왼쪽은 상향, 오른쪽은 하향일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모멘트 평형 방정식 문제 풀어볼까요? 시그마 모멘트는 0입니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 쓸게요. 이렇게 써주면 자, 모멘트는 어디서 0을 잡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우 복잡하다. 어디? 뭐 어딜 잡아도 복잡한 여기 할까요? 여기? 여기. 왜냐면 여기 FC, VC, FC가 보이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시계방향 플러스입니다. 시계방향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누구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는 반시계 모멘트죠. 난 시계방향 플러스인데 얘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2분의 WL의 4사. 또 누구 있을까요? 이 노란색 집중하시는 모멘트를 일으키네요. 이번에는 시계방향이죠. 얘랑 팔 길이 2분의 L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WL에다가 팔 길이 2분의 L.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되게 많네. 얘도 있다, 그죠? 얘는 집중하지 여기 있으니까 팔 길이 요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WL 곱하기 4분의 L. 마이너스 여기 지울게요. 2분의 WL 곱하기 4분의 L. 또 누가 있을까요? 어우 헷갈려. 실상이 좋은데 요게 하나 더 있어요. 요게 뭐다? 마이너스 MC는 R자인 뭐다? 0이다. 그렇죠? 어우 매우 복잡한 식이 만들어졌어요. 마이너스 MC를 우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MC가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서 또 여기까지 결과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WL의 자승. 여기는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WL의 자승이니까 얘는 퉁 0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MC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WL의 자승 되죠. 자, 좌측과 우측 결과 비교해 볼게요. 얘도 0. 충력은 0. 전단력은 플러스 2분의 WL. 여기도 플러스 2분의 WL. 모멘트 여기 마이너스 8분의 WL의 자승. 여기도 뭐예요? 마이너스 8분의 WL의 자승. 어때요? 왼쪽을 이용하나 오른쪽을 이용하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무지하게 힘들다. 그죠? 얘도 힘들고 얘도 힘들지만 누가 더 힘들어요? 얘가 더 힘들죠? 이렇게.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FM대 문제 풀면 둘 다 풀 필요가 없죠.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누굴 풀겠어요?
계산량이 그게도 좀 간단해 보이는 보통 이쪽을 풀지만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언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실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진짜 시험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숨 넘어가죠. 하다가 밖에서 볼게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연습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야지만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갖고 있는 거야. 항상 기술만 이렇게 배워서 가면 나중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방향을 못 찾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은 꼭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똑같은 겁니다. 자,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력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반력은 얘를 먼저 항상 순서가 똑같아요. 얘 무게중심에다가 집중하는 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얘 면적이니까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밑변 L에다가 됐죠? 그 다음 요게 1단계 2단계 수직 반력 얘가 시그마 V는요 하향력 오메가 L을 W를 갖게 되니까 반력은 얼마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반력 얘밖에 없죠? 상향력 얼마다? W L. 그 다음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우력이죠. 우력.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력입니다. 이 우력의 크기는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이 집중하중과 이 집중하중 사이에 무슨 거리? 직각거리. 직각거리는 얼마죠? 2분의 L. 암산 곱해도 될까요?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WL의 자승.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3번. 얼마가 필요한 거 바로 2분의 이렇게 해서 반력을 구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면력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단면력. 자, 진짜 시험했다라고 하면 시점의 단면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미치지 않고서 왼쪽은 잘 선택 안 해요. 오른쪽은 선택하겠죠? 이렇게 놓고 할게요. 오른쪽부터 먼저 합시다. 자, 오른쪽 생각하니까 이 부호를 보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충력은 얘만 보면 되고 전단력은 얘만 보면 되고 모멘트는 얘만 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한 번에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을 보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오른쪽을 이렇게 봐달라는 얘기죠. 시작할까요? 자, 충력을 구합니다. 충력은 이 방향과 일치하면 플러스 9로 이 방향의 힘 모든 걸 갖다가 끌어오면 돼요.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죠. 이 방향 힘이. 그러면 그냥 0. 전단력 한번 해볼게요. VC는 우선 부호부터 먼저 결정할까요? 이 하향인데 등분파 중심 하향이죠. 하향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크기는 이 부분의 면적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2분의 1에다가 오메가인데 순서 바꿀까요? 오메가에다가 W에다가 2분의 L이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W L이죠. 모멘트 볼까요? MC는 이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이 방향이 플러스. 이때 주의할 거 모멘트 외력이나 반력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봐야 돼요? 이 등분파 중에 집중하중도 봐야 돼요. 하는 방법 알려줬죠. 작용 위치는 무게중심에다가 크기는 뭐다? 면적. 크기부터 계산할까요? 여기 W하고 밑변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W L. 팔 길이는 각각 얼마씩이에요? 여기가 4분의 1이죠. 자, 모멘트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멘트는 자, 요 점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이 방향이 플러스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크기는 집중하중과 직각거리 4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WL에다가 4분의 L을 곱해주면 얼마다? 마이너스 8분의 WL의 자수입니다. 끝! 반대편은 생략. 지금 제가 푼 이 과정이 한 24분 남짓한 시간이 걸렸죠. 가장 지루하지만 여러분 특히 완전 비전공자분들 있죠. 몇 번 해봐야 돼요. 적어도 한 5번 정도? 최소한 이러한 어떤 경우를 가져야지만 한 단계 더 레벨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원론적인 방법에서 여러분 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점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가볼게요. 다음은 이러한 내빙보입니다. 모멘트 외력과 아까는 등분파 중했죠? 집중하중이 제한됐을 때 A점과 B점에 지금부터 수직발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A점과 B점의 수직발력.
조금만 해보면 A점은 힌지지만 수평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평 반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반력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합력의 의미로 R을 쓴 거예요. 그냥 기호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들보다 이 상태로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키는 거죠. 어느 곳을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A점 반력의 모멘트를 구한다, A점 반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반대편 B점, B점 반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A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난 RA를 먼저 구할 거다라고 하면 식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RA가 아닌 시그마 모멘트 B는 0 딱 쓰고 식의 방향을 지금부터 플러스로 잡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요 고대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지금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하나씩 불러올게요. 식의 방향 플러스 하는데 요 점에서 우선 이 직선화 좀 봐주세요. 얘는 반시계로 볼 수가 있죠. 시계다 반시계다 반시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8 길이는 항상 직각거리. 이 길이가 직각거리니까 1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얘는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RA에다가 8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0. 다시 반시계 마이너스 15 곱하기 직각거리는 6.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모멘트 구한다라고 하면 얘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얘는 시계와 반시계예요. 시계니까 플러스 20은 0이다 라고 미지수를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얘부터 계산해 볼까요? 10RA.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해 볼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55. 요거 계산하면 65, 30, 6, 1은 6, 마이너스 90. 여기는 플러스 2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0. 그죠?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125인가요? 마이너스 125. 넘어가면 플러스 125입니다. 그러면 RA는 1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12.5kN이 나옵니다. 답이 플러스 나왔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가정한 이 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RB까지 구한다? 그럼 평형 방정식 하나 더 써야죠. 그때 시그마 V는 0 이걸 쓰는 거예요. 해볼게요, 제가. 시그마 V는 0이다. 상향력을 플러스로 쓸까요? 자, 얘부터 볼게요. 나는 상향을 플러스 썼는데 얘는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5. 두 번째 RA는 아까 구했죠? 상향이니까 플러스 12.5. 그 다음에 15는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RB는 상향이니까 더하기 RB는 뭐다? 0이다. 마찬가지 초급자분들 수직력 이거 시그마 V는 0 쓸 때 모멘트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모멘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RB는 이죠? 나머지 계산 넘기면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12.5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7.5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다? 7.5kN이죠. 얼마다? 7.5kN. 얘는 얼마가 나온 거예요? 12.5kN. 실전 시험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계산 순서와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숙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비전공자분들, 특히 문과분들 순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까 A점 반력부터 먼저 구하고 나서 B점 반력을 구했잖아요.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B점 반력도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예요? A점 반력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보통 실제 진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요. 이 A점 반력 구하는 건 얘랑 똑같이 구합니다. 대신 B점 반력 구하는 건 이거 잘 안 써요. 안 쓰고 어떻게 구하느냐? 하향력은 상향력과 같다. 이게 평형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향력이 얼마 있어요? 5하고 15 있으니까 20. 얘는 수직력 아니에요. 20. 상향력도 얼마가 있어야 돼요? 20. 얘가 12.5면 얘는 7.5 아니겠어요? 이 정도만 암산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D점의 단면력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D점의 단면력은 D점을 절단 후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왼쪽,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오해할 수 있는 게 여기는 15km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이 위치에 서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제 없다고 그리는 게 맞죠? 불연속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D점 바로 왼쪽에서 한번 구하고 D점 바로 오른쪽에서 구해야 돼요. 특히 전단력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D점의 휨 모멘트만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D점을 자른 겁니다. 자, 아까 잘랐다라고 하면 플러스 단면역이 이 방향이고요. 어느 쪽이 보여야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오른쪽이 보여야겠죠. 자, 플러스 방향 미리 한번 그려볼까요? 예, 예, 그 다음에 얘죠. D점이니까 여기는 VD, 여기는 FD, 여기는 뭐다? MD입니다. 됐나요? 원래는 축력과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전부 다 논할 수 있지만 지금은 휨 모멘트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휨 모멘트. 쉽게 말하면 얘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 쓰는 게 좋을까요? 집중화증이 가장 많이 교차하는 곳이니까 일반적으로 요 점에서 모멘트 합력 구한다라고 하면 요 점에서 평형 방정식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모멘트 D는 0이다. 시계 방향을 지금부터 플러스로 보도록 할게요. 요 점에서 자, 왼쪽에는 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5kg부터 먼저 볼게요. 얘 시계요, 반시계요? 반시계죠. 요 점에서 이렇게 반시계죠. 크기는 힘 곱하기 직각거리니까 4m, 1m에서 5m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8 길이. 자, 두 번째는 12.5죠. 더하기 12.5는 시계 방향입니다. 12.5에다가 8 길이는 직각거리. 얘는 반시계네요. 얘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MD는 뭐다? 자, 그러면 MD 나오네요. MD는 얼마인지 볼까요? 자, 얘 넘어갔다라고 하면 나머지 계산하면 되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5, 20. 4, 2, 8, 4, 1, 4, 5. 플러스 50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50에다가 마이너스 25 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25 킬로니우턴 미터가 D점의 휨 모멘트가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오른쪽도 나와야겠죠?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가 플러스 방향인데 이번 왼쪽이 바깥으로 들어와서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릴게요. 자, 축력은 이렇게. 물론 필요는 없습니다. 전단력은 휨 모멘트는 이 방향이죠. 지금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호를 넣어주면 MD, VD, 뭐다? FD. 자, 해볼게요. 자, 동일하게 이번에도 시그마 모멘트는 0이다. 이걸로 풀어볼게요. 자, 어디서 모멘트 0 잡는 게 좋다고요? 카메라 이쪽 잡아주시고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디가 좋을까요? 집중화증이 가장 많이 교차하는 이 부분이 아닐까요? 그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시계니까 플러스 MD. 또 모멘트 일으키는 거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 통과하고 얘도 통과한 거죠? 쭉 봤더니 두 개 있다. 얘도 계산해야 돼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20. 이거 계산 안 하면 안 되겠죠? 얘는 반시계죠?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7.5 곱하기 8 길이 얼마? 6은 0이다. 자, 그러면 MD 얼마인지 볼까요? 자, 이거 7.5에다 6 곱하면 얼마죠? 6, 7에 42, 6, 5, 30, 45네요. 마이너스 45 플러스 20이 있으면 마이너스 25. 우항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5죠.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알겠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 나한테 D점의 휨 모멘트를 구한다라고 하면 D점의 휨 모멘트를 이렇게 평형 방정식으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구해요? 자르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D점에서 자, 왼쪽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나서 요걸 보는 거죠. 요 방향이 플러스 단면역이에요. 하나씩 그냥 읽어오면 되는 거죠. 얘부터 한번 써볼까요, 제가? 자, 얘부터 먼저 써볼게요. 얘. 자, 얘는 플러스의 반대요. 얘랑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8 길이가 여기 또 여기까지죠? 5m. 하나 끝. 두 번째, 얘 볼까요? 얘는 요 점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얼마죠? 얘는? 여기까지 지울게요. 걸리니까 12.5에다가 4. 그러니까 플러스 12.5에다가 4. 또 누구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이 둘을 그냥 누적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맞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얼마죠? 플러스 50이죠?
계산하면 이 두 개 계산하면 똑같이 플러스 2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전단력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전단력에 해당하는 거 누구 있어요? 수직력에 해당하는 거 얘 왼쪽에 보면 얘는 둘밖에 없는 거죠. 얘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라고 읽으면 되고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2.5라고 읽으면 계산하면 플러스 7.5가 이 부분의 전단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됐나요?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 강은 정정보, 반력과 단면력 산정하는 걸 총 2강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좀 길게 할 거거든요. 몇 가지 예시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 더 보여주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한 개 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정보, 반력, 단면력 산정은요. 이렇게 해서 2강에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아직 첫 번째 강의 진행 중입니다. 여기 1번이고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아직은 이제 이런 서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빨리빨리 원하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질문하시거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재촬영도 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만약에 재촬영이 되면 거기다가 뭐 변경일, 뭐 수정일 이렇게 해서 제가 코멘트 달아놓을 테니까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갖고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반력, 단면력 산정이고 방법은 아까 똑같습니다. 특이한 게 있더라고 하면 이 꺾인 거고요.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력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점은 힌지점인데 아까 문제와 다르게 얘는 수직, 수평 반력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얘는 수평 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수직 반력이죠. 자, 계략적인 플러스 방향을 잡아놓도록 할게요. 얘는 등분파중이 우양력이니까 좌양력의 반력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걸 확실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HA. 얘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상향력으로 쓸게요. VA.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상향력 VB 놓고 나서 지금부터 평형 방정식으로 미지수를 풀어봅시다. 자, 모멘트 평형 방정식, 수평 평형식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수평 평형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시그마 H는 0을 통해서 HA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H, H는 0이다 라고 하고, 그렇죠? 자, 우양력을 플러스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나면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좌양력, 왼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NC A라고 쓰고, 중요한 건 이제 등분포화중이죠. 등분포화중은 집중화중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화중 바꿔주는 방법은 면적을 어디다 좌여시킨다고 했어요? 도심이라고 했죠. 보통은 아까 이렇게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옆으로 돌렸으니까 이쪽에다 제어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랑 붙어있는 쪽,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제어시키면 되겠다? 크기는 면적이다 라고 했죠. 면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10하고 2 맞죠? 10 곱하기 얼마? 2. 그럼 얼마다? 20. 작용 위치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가 2m고 얘 정중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겠죠. 그럼 각각 몇 미터가 되겠어요? 이 길이는 1m가 되겠죠. 물론 이 위에도 1m입니다. 자, 마이너스 HA.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수평력이니까 얘는 플러스죠. 같은 방향 플러스 얼마다? 20. 플러스 20은 얼마다? 0이다. 그러면 HA는 넘어가면 그냥 플러스 20이죠. 이 플러스 20kN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가정한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결과까지 쓰면 얘는 그냥 이 방향으로 20kN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뭘 한번 구해볼까요? 수직 반력 한번 구해볼까요? 어디서 모멘트 0 잡아서 구할까요? VA를 구할 거다라고 하면 반대편 B점, VB를 구할 거다라고 하면 반대편 A점이 되겠죠. 저는 VA부터 구해볼게요. 참고로 기출문제는 VA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멘트 0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시그마 모멘트 B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쓸까요? 자, 모멘트 일으키는 거 누구누구인지 볼까요? 우선 10kN은 여기를 통과되니까 요 VB랑은 모멘트를 일으키지 않고, 이 10kN은 여기 거리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얘는 여기 작용선 통과하는 겁니다. 얘도 없고. 유일하게 모멘트 일으키는 건 두 개가 있겠는데요. VA와 요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VA부터 먼저 할게요.
자,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VA에다가 직각거리는 5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VA에다가 5m. 그렇죠? 얘는 모멘트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급자가 자꾸 이게 자용선을 자꾸 놓치곤 합니다. 얘를 자용선 길게 봐야 돼. 길게 이렇게. 결국 이렇게 모멘트를 일으키는 거죠. 크기는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요 거리는 1m가 되는 거죠. 더하기 20 곱하기 얼마? 1m는 0이다 라고 하면 자, 내가 구하는 건 VA죠. VA는 얼마가 되겠어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오르나르면 마이너스 4죠. VA는 마이너스 4다. 이 마이너스 4의 의미는 뭐예요? VA는 이렇게 딱 했는데 마이너스 4다. 맨 처음에 가정한 이 방향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상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하향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더 있죠. 시그마 V는 0. 시그마 V는 0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번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하향이라고 했죠. 이걸 수정했으면 이렇게 4라는 얘기죠. 자, 전체 하향력은 여기 하향 4kN과 10kN이 있고요. 얘는 하향력이 아니죠. 상향력, 하향력, 이 수직력이 아니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예요. 4하고 10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VB는 얼마가 돼야 돼요? 평형이 이루려면 상향 14kN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반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흔하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이게 초급자분들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C점의 단면력 구해볼게요. C점의 단면력 구하는 방법 아시죠? 단면의 절단후 왼쪽과 오른쪽을 바라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거니까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원래 여러분이 혼자 해야 될 걸 제가 같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입니다. 왼쪽 그렸고요. 아까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반력을 한번 써볼까요? 하향4니까 이렇게 하향 4 반력 그려주시고 좌향력 20이니까 좌향력 왼쪽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20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잘라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자유물체도 그려야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이게끔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얘가 등장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 방향 확인하셨어요? 오른쪽이 드러났으니까 요게 플러스 방향이죠? 자,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축력은 요 방향, 전단력은 모멘트는 어떤 방향이에요? 됐죠? 기호 써볼까요? 여기는 VC, 여기는 FC, 여기는 뭐다? 준비 끝. 자, 가봅시다. 아까 이것도 똑같이 할까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크기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0이었죠? 20. 작용 거리는 아래서부터 1m.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요? 시그마 H는 0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H는 0. 축력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자, 누구누구 있죠? 3개인데요. 3개 찾았어요. 누구누구인지. 자,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둘, 그 다음에 얘 셋. 요게 수평력이죠? 순서대로 써볼게요. 얘는 왼쪽을 가리키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다음에 얘는 오른쪽을 가리키니까 플러스 20. 다시 얘는 오른쪽을 가리키니까 플러스 FC는 뭐다? 0이다. 그러면 20, 20 소거되니까 FC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FC는 0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축단면력은 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그마 V는 0 한번 해볼게요. 자, V 성분에 해당하는 거 누구 있죠? V 성분 이제 바꿔서 연직 성분은 요거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없는데요. 또 다른 연직 성분 있나요? 없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상향을 플러스 써볼게요. 자, 얘는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4. 얘도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VC는 뭐다? 0이다. 그러면 VC는 얼마가 되나요? 여기다 쓸까요? VC는 얘만 넘기면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플러스 선단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선단력이고 크기는 얼마다? 4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멘트 평형 방식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모멘트는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 쓸까요? 자, 어디서 모멘트 평형 방식 쓰면 좋을까요? 집중하기 가장 많이 교차하는 곳, 미지수를 가장 많이 감출 수 있는 곳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통 구하면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건 드문 경우니까 여기서 해주면 돼요.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자 모멘트 일으키는 한번 다 표시해 볼까요? 자 우선 얘는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얘는 안 일으키죠? 왜냐면 여기 있지만 실제 작용선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통과해서 팔 길이가 없어요. 또 누가 있냐면 또 누구 있나요? 그다음에 요거 얘 빼먹으면 안 되죠? 세 개네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누구부터 쓸까요? 얘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반시계니까 반시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8 길이 2m. 두 번째 요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시계 방향이니까 얘 곱하기 8 길이 1m죠.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기 20 곱하기 8 길이 1m. 또 누구 있죠? 아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MC는 뭐다? 0이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0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합치면 얼마죠? 12죠. 12 넘어가니까 결국 휙 모멘트는 얼마다? 12다. 12 kNm/m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이따 떼서 그릴게요. 자 오른쪽이다 라고 하면 자 다시 그릴게요. 아까 반력이 얼마였냐면 14. 여기 이렇게 10kg 12 됐습니다. 카메라 이쪽 잡아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자유물체부터 먼저 그려야겠죠. 자 지금 시점을 자른 거니까 이 부분을 잘라는데 어느 쪽이 드러난 거예요? 왼쪽이 드러났으니까 자유물체도상 얘를 이렇게 먼저 그려주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충력은 얘가 플러스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력은 상향력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V C 모멘트는 이렇게 준비 끝났죠? 자 지금부터 식 써볼게요. 자 시그마 H는요 마찬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H는 0 이렇게. 그러면 충력은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곧바로 쓸 수 있겠는데요. FC는 뭐다? 0. 자 시그마 V는 0. 상향력을 플러스 써보도록 할게요. V에 해당하는 거 누구 있죠? 3개인데요. 제가 보니까 요거 1개, 그 다음에 요거 하향력 1개, 여기 상향력 1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써볼게요. 그러면 쟤부터 봅시다. VC 이렇게 써주고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플러스 14는 뭐다? 0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플러스 하니까 넘어가면 VC는 마이너스 4 kN이다. 자, 시그마 모멘트는 0 한번 해볼까요? 시계 방향 플러스 잡도록 할게요. 어디서 0 가는 게 제일 좋다고요? 집중화증이 가장 많이 교차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얘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MC. 또 누구 있나요? 2개 있는데요. 얘 파란 거 이렇게 모멘트. 얘 빨간 거 이렇게 모멘트죠. 얘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8 길이는 3m. 집중하는 8 길이는 여기 직각거리죠. 다시 이렇게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플러스죠. 얘가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14 곱하기 8 길이 얼마? 3 이렇게는 0이다. 자, 이거 계산하면 30 플러스 30이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2. 2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MC는 반대편 넘어가면 플러스 12 kNm. 한 번에 샷 잡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과만 보면 충력은 둘 다 0. 전단력은 둘 다 마이너스 4. 됐죠? 휘모멘트는 둘 다 플러스 12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진짜 시험장이었다라고 하면 시점에 휘모멘트 구한다라고 했으면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한 거죠. 이거 공부한 거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자, 시점이다. 오른쪽 선택할래요? 왼쪽 선택할래요? 오른쪽만 해볼게요. 이렇게 보고. 자, 모멘트는 누구예요? 이것만 보면 되겠죠? 얘가 플러스 모멘트예요. 얘면 플러스라고 읽으면 되고 반대 방향 마이너스라고 읽으면 돼요. 자, 얘부터 먼저 읽을게요.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얘랑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3. 마이너스 10 곱하기 3. 얘는 얘랑 같은 방향 플러스겠죠? 플러스 14 곱하기 3.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이 플러스 12겠죠. 자, 만약 전단역으로 물어본다. 얘가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0.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4. 합치면 마이너스 4. 아까 결과랑 똑같죠. 진짜 시험장이었으면 아마 이 방법을 썼을 거예요. 대신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기억하지 마시고 되게 사실 지루하고 따분한 과정이에요. 근데 전공자와 비전공자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전공자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썼었을 거예요, 분명히. 레포트 안 쓰면 전공자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의 시작과 끝, 특히 이 끝은 반드시 숙제야, 레포트. 이거 작성하면서 여러분이 고루하고 지루한 과정이에요. 이게 바탕이 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저는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에이 뭐 이런 것까지 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분들은 넘어가고 초급자분들 잘 모르겠다 생각되는 분들만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1강이고요. 두 번째 시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할게요. 좀 더 다양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